자, 롯데에 대한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확인된 것 13억 원의 컨설팅 비용인데요. 자, 돈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하는 분들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 그리고 신동빈 회장 두 부자가 매년 롯데에서 받는 금액이 한 300억 원쯤 되는데요. 역시 돈 얘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 바로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의 모습입니다. 이동영 차장. 네. 컨설팅 비용 문제가 된 건데 이 지역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잠실 석촌호수 일대에 지어진 제2롯데월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활주로에 이용해서 뜨는 전투기들의 이 비행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이 사업이 애초 시작될 때부터 네.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 공군에서는 네.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해 보니까 네. 롯데물산 쪽에서 네. 컨설팅 비용으로 공군 중장 출신의 천모 씨가 운영 회장으로 있던 네.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회장에게 네. 3억 원을 건넸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뭐 불법이거나 그런 게 드러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런 겁니다. 네.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회장 출신인데 네. 회장인데 왜 활주로 공사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냈느냐. 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공군 중장, 그러니까 공군 쪽에서는 상당히 거의 뭐 최고위직에 올라있던 분인데 네. 이분을 통해서 공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이제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천모 예비역 공군 중장인데요. 이정훈 편집위원. 네. 이분이 이제 공군 내 영향력이랄까, 그런 게 좀 강한 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분 뭐 총장 후보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다가 유감스럽게 총장이 못 되신 분인데. 아, 공군 참모총장 후보로 유력했던 분입니까? 굉장히 유력했었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저 네. 돈을 준 시점은 네. 그 서울 제2롯데월드 네.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허가 난 다음에 준 걸로 보입니다. 아, 허가가 난 다음에요. 그 전에 줬으면 저게 뇌물로 굉장히 될 텐데. 네. 물론 그때는 이제 공군에서 나오신 다음이니까 뇌물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클 텐데 어쨌든 네. 저는 공사가 시작되고 허가가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트는 공사를 하는 한 업체도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데는. 근데 거기다 컨설팅비를 줬으니까 무슨 뜻이겠느냐. 네. 제가 뭐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알아서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사진인데요. 이제 한강이 보이고, 이거 송파구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잠실역이 있는 제1, 제2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타는 그 전용기가 움직이는 활주로, 공군 비행장 있잖아요. 요 그림 얘기를 좀 지도를 설명해 주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주활주로, 부활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네. 우리 좀 공군에서는 성남기지라 그러고요. 성남기지요. 네, 공군 성남기지고 그다음에 우리 신문에서는 네. 대통령이 전용기가 이용할 때는 서울공항 두 개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잘 헷갈립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민간용으로 발표할 때는 서울공항이고 공군이 있을 때는 성남기지라고 하는데 네네. 그 우리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네. 초대형 공항이죠. 그리고 이제 네. 1개짜리 공항도 있고 2개짜리 공항, 3개짜리가 네. 있는데 저기는 2개를 만들었습니다. 활주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보조 활주로고, 네. 이제 파란색이 진짜 전투기랑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제가 좀 말 편하게 그냥 주활주로, 부활주라고 붙여준 거고, 사실은 약간 길이가 차이 있어서 그렇지, 저 짧은 거는 전투기가 내리게 뜨기 좋고요. 긴 거는 수송기가,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좋아서 그렇지, 둘 다 똑같은 활주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활주로에서 직선으로 쭉 뜨면은 롯데월드랑 좀 이격이 되는데, 네. 부활주로는 각도상으로 쭉 그대로 뜨면 바짝 붙죠, 제1롯데월드에. 그러니까 이 제2롯데월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법상 네. 이 고층, 초고층 123층짜리 롯데월드로부터 한 1,852m는 떨어져서 날아야 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네. 걸리적 거리잖아요. 걸리적 이것 거리. 때문에 공군에서 이 건축을 반대했던 거죠. 굉장히, 그거 말고도 수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좋은 얘기를 들어주면은, 네. 우리 유사시에 우리 공군기들이 북폭을 하러 갑니다. 네. 그럼 북한 전역을 때리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애프터버너를 켜갖고 초고속으로 도망쳐 나오겠죠. 아, 북을 때린 다음에 초고속으로 빠져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걔네들이 뭐 공격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겠죠. 뭐 그때는 연료를 총 소비하고 달려오는데 네. 그리고 휴전선을 딱 넘으면 어디에 내려야 되겠어요. 자기 원래 기지인 대구나 청주까지가 너무 머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공군공항이 성남기지거든요. 저기 내릴 수가 있는데
이북도 바보가 아닌 이상 폭격을 해가지고 네. 활주로 파괴를 시도합니다. 그때 네. 더 유력한 주활주로라고 하는 저걸 폭격에 부셔버리면은 부활주로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게 네. 될 때 바로 저 각도상의 제1월대가 딱 걸리죠. 네. 비행기 내려오는 비행기에서 1800m는요 바로 옆이에요. 그대로 부닥치는 네. 순간에 9.11 테러가 됩니다. 그래서 공군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굉장히 반대했는데 네. 굳이 저렇게 짓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이제 군에서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활주로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롯데한테 고층 건물을 짓게 해주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결정을 한 건데 박성부 국장 당시의 분위기는 일단 기업한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약간 틀고 활주로 비용은 롯데가 부담하는 식으로 허가하자는 기류가 좀 있었잖아요. 충돌이 아주 심하게 있었죠. 네, 제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할 무렵인데, 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네. 노무현 정권 5년, 그리고 김대중 정부 10년간 어떤 경제 침체, 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 네. 당시에 또 이제 그래서 규제를 대폭 풀어서 어떻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던 상황에서 네. 특히 저 부분을 하나의 그 규제 완화의 그 기업 말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 그래가지고 네, 네. 그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군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활주로를 튼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이것을 안 된다고만 하느냐라고 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초미의 당시의 취재상 공군이 과연 방향을 틀 것이냐 이 부분이 네. 사실 저희로서도 굉장한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트는 네. 것으로 해서 이것을 결국 롯데를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결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저 논리, 저도 저 제1롯데월드를 저 당시에 기사를 신동아, 주간동아에 5번, 6번 엄청 많이 써서 많이 네. 나왔던 사건에서 기억이 잘 나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그때도 굉장히 나왔는데요. 제 네.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아하, 어떤 왜냐하면 말이요? 네. 저걸 3도를 틀었지 않습니까? 네. 틀었으면은 비행기가 자유롭게 뜨고 내려야 되는데 네. 현 지금도 이륙은 착륙을 못 합니다. 착륙을 하다 보면 직선으로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롯데월드 너무 옆으로 붙었기 때문에 네. 옆에서 들어와서 쭉 커브 털게 되면 너무 내리기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뜨는 용으로만 쓰는데 네. 그래서 공군 매뉴얼이 바뀌어서 뜬 다음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틀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 네. 근데 공군 수송기 중에는 날개 양쪽 하나씩 엔진이 2개가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DC-10기가 엔진이 하나 꺼져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는데 네. 뜨자마자 한쪽 엔진이 꺼지면요 비행기가 뱅 돌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때 본의 아니게 롯데월 쪽으로 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폭을 하고 돌아오는 전투기들이 내릴 수 있도록 착륙을 못하니까 돌려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하지 말고 굳이 한다면은 200m까지는 40여 층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굳이 밀어붙였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미 허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공군이 반대하고 국방부가 반대해서 안 했던 건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네. 어떤 중재를 하라 그래서 합의를 봐서 허가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저렇게 삐죽이 올라선 정말 123층이라는 게 초고층 건물인데 저것 때문에 일단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KA-1이라는 공격기는 아예 여기서 이제 쓰지 않게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네. 저런 전투기들은 빨리빨리 떠야 되니까 떴다가 또 빨리빨리 돌아야 되니까 활주로가 하나가 있으면 유사시 매우 불편하거든요. 네. KA-1이 뭔가 하면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온 게 KT-1 기본 훈련기인데요. 네. 저기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폭격하는 비행기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은 네. 막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인민군 전차나 장갑차 보병을 잡는 공격하는 비행기 속도가 느려야 돼요. 너무 네. 빠르면 맞추질 못하거든요, 땅을. 그래서 저 아주 늦게 날아가는 KT-1을 개조해서 KA-1이라고 하는 공격기를 만들어서 북한이 유사시에 가장 많이 몰려오는 서울 루트를 지키기 위해서 성남기지에 배치했는데 네. 저 공항 옆에다가 저 제1롯데월드 허가를 하면서 저거를 강원도 횡성으로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안보에 뭐 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공군 입장 그리고 조종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일이겠네요. 글쎄요. 북한이 전면전을 한다면 횡성에서 저 비행기는 연료도 별로 많이 못 쓰는데 날라와서 작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게 안보를 열어줘도 되는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나왔던 게 KA-1입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이제 군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협한다 그랬고 일단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네. 이렇게 팽팽한 논리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로 네. 보면은 2008년도에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경질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반드시 롯데월드 인허가 때문에 경질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팽팽하던 와중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공군에서 완패를 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4년이면 대통령 취임 2달 만인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안보보단 경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얘기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첨단 과학기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동원하면 네. 공군 너희들 잘 기술껏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 때문에 결국에는 2년 뒤에 롯데가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08년 당시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이었거든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을 상대로 롯데월드 과연 몇 미터까지 지어야 되느냐? 그 조정하는 것과의 충돌은 없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의원과 당시 장관의 답 듣겠습니다. 네 번째 안이 203m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허용해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장관 그 네 번째 안이 왜 사라졌어요?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 속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롯데가 돈을 대겠다 이러면 네 번째 안이 사라졌다고요? 그 말 됩니까? 이한호 전 총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 인터뷰에서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지금 대통령한테 놓으라고 안 된다라고 말해야지 이게 대통령한테 대한 충성이다. 전임 공군총장 발언은 지금 변경되어 논의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국방장관,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자, 일자리 창출,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했다면 경제를 그 당시는 우선했다. 당시 라인에 물어보니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게 없다라고 설명을 한다는데 일단 저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냥 통치권적 결정을 한 거로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결정을 했는데 네. 공식행위는 다 거쳐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가 양보를 하고 그런 모양을 갖추게 했었죠. 근데 네. 지금 김은기 총장이 아까 좀 나오셨고 그다음 후임 총장이 나오셨는데 저때 공군에서 큰 파동이 있었죠. 네. 김은기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날아가고 그다음 총장이 들어섰는데 네. 지금 저 제1롯데월드 문제는요. 네. 우리가 흔히 좌파 정부라고 하는 데서도 허가를 안 해줬던 거거든요. 네. 모상의 문제가 있다고. 가장 북한하고 가까웠다고 비판받았던 장관이 이종석 장관인데요. 네. 이종석 장관조차도 저거는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기업 프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시장 시절에 송파구청에서 다 허가하도록 해줬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에 롯데호텔에서 상당히 좀 기거를 하셨고 해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또 금품 수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거는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저때 공군에서 굉장히 반대했고 아까 지금 이한호 전 총장은 대통령에게 노라고 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아마 네. 저 인터뷰 내용이 저랑 하셨던 때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공군의 모든 총장이 반대하고 공군 전부가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 그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군 총장이 반대하고 공군의 모든 조종사가 반대하면 그건 국가에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해도 되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북한 정권이 소멸되고 서울이 어떤 안보상의 위협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데 계속해서 북한은 그 후에 뭡니까? 그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실험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폭을 할 수 있고 저기는요 너무 최전방에서 전투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유사시 우리가 북진을 하게 되면 전투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지거든요. 그런 네. 기지를 할 때 활주로 2개, 3개 오히려 많을 수 있고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아까 이 방송 시작하실 때 그 노래방에서 비상구 없애놓고 한 거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 그래서 비상구 없이 살 겁니까? 네. 공군기지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게 전쟁 없다고 공군 없애버릴 겁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이건 경제 살리기 아닙니다. 오히려 안보가 깨지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 때도 유승민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묻고 이제 작년 이제는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 지금 있는 그 국방장관인데요. 어떤 답을 했을까요? 역시 듣겠습니다. 22년간 군이 계속 반대를 해가 안 되다가 22년 만에 이제 된 사건인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그런 허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허가 과정의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예. 공군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은 장관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나 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자, 어쨌건 공군이 다 반대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취소했죠. 아까 먼저 네. 나왔던 이상희 국방장관도요. 네. 초기에는 분명히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네. 근데 장관은 경질이 안 되면서 본인은 공군소 하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수용하면서 반대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방의 목표는 어떠한 정권의 목표보다 강해야 되는데 아무튼 죽고 사는 문제니까 네. 이 정권의 목표가 여기에 오른 거. 이거 DJ 정권 때도 어떤 정권의 목표가 올라오면서 남북 관계가 위태로지고 안보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도 허용했던 겁니다. 네. 차라리 경제를 살릴 의지가 강했으면 저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4대 강을 더 밀어붙이셔가지고 네. 군나라를 하고 내륙에 어떤 물류를 텄으면은 훨씬 낫을 겁니다. 그건 포기하고 일로 갔거든요. 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데에 대한 이제 일단 예비역 공군 중장이 컨설팅 비용으로 13억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은 불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왜 지급이 됐는지, 이 용처가 어디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군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공군의 주장이 옳았다는 게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갈림길은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롯데에 대한 전방위 수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손수 변호사. 네. 일단 오늘 또 추가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추가로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제1롯데월드의 시공사죠. 롯데건설을 포함해서 롯데케미칼 등 총 계열사 10곳이었고요. 또한 또 회사뿐 아니라 주요 네. 임직원의 그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처럼 그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네. 일단 그 롯데의 그런 그 계열사에서 일부 조직적인 그런 그 증거 인멸이나 폐기 정황이 있었고 또한 네. 그 1차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검토해봤더니 계열사 간의 이런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그런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2차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증거 인멸의 정황이 나왔다는 건 뭐 예외 없이 영장이 발부가 되곤 하는데요. 일단 금고 관리인에 대한 광침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좀 신문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관리인 그리고 신동빈 현 회장의 자금관리인 이렇게 두 명의 이 전무 상당히 높은 임원들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한 그런 사돈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일민 임원은 그 이전까지는 신동빈 회장의 그 측근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유재돈 정무 같은 경우에는 네. 신동빈 회장의 자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신격호 회장, 신동민 회장이 회사에서 받은 연봉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네요. 일단 연봉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요. 네. 그룹의 계열사 여러 곳으로부터 급여와 그리고 성과급 이런 것들을 받아왔는데 네. 자, 지금 여러 연봉하고 배당금 이런 걸 합쳐보니까 158억 원 해서 뭐 두 사람들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돈을 그룹으로부터 받아갔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동민 회장은 이제 연봉으로 월급을 받은 게 롯데 호텔, 쇼핑, 제과, 케미칼에서 일단 연봉만 58억 그렇죠. 원이고 배당이 150억 있으니까 총 한 210억이 넘는 돈을 회사에서 받은 거네요. 그나마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한정된 자료이고요. 그렇죠. 공개되지 않은 회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계열사들의 자료까지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동민 회장은 이제 그 그룹 회장으로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신격호 회장은 대체로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이제 숙소에 머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여는 61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저런 점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뭔가 부정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거액의 이런 돈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최고 경영자의 급여나 배당을 공시하는 것, 이게 의무나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회사의 경우에 이런 걸 다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의 규모 그리고 또 그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 관련해 가지고 드러난 것은 이제 그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드러난 것이고요. 혹시 이제 공시 의무가 없는 그런 그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 있어서 배당받은 것 또한 연봉 등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동빈 회장 그리고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받은 그런 그 규모의 그 액수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신격호 회장이 최근에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맞달 신영자 회장과 관련해서 왜 네이처 리퍼블릭의 면세점 로비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특정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내 딸이지만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부탁해라. 신용자 뭐 본인의 딸이지만 네. 자기에게 반대하고 있는 지금 신동빈 회장 측에 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나를 포함해서 롯데 범법하는 행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언급을 한 것으로 매체가 보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롯데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영자 회장과 관련했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현재 시점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네.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영자 회장 내지는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신격호 회장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네. 치매 검사를 앞두고 치매 검사를 거부했던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네. 과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부터 먼저 해결을 한 이후에 저런 메시지를 주셔야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룹 경영에 보탬이 되지 오히려 저런 언급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내부 분란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불신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동빈 회장 이제 해외 체류 중인데 아직은 귀국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월 10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네. 그 3일 전인 그 6월 7일에 네. 국제 스키연맹 행사차 멕시코로 출국했습니다. 신동빈 네. 회장이 우리나라 대한스키협회 장이기 때문에 네. 참석했는데요. 아. 그 후에 미국에서 14일에 그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하고 네. 그 후에 원래는 귀국하는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그때 귀국 못하고 네. 바로 일본으로 가서 주주총회까지 참석한 다음에 네. 귀국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동빈, 신동주 그 형제 간에 굉장히 그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가서 주총까지 처리한 다음에 귀국하는 네.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귀국 미뤄지고 일단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완성되지 않고서는 롯데에 대한 지금의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말문이 될 수 없는데요. 자, 아직 귀국 늦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롯데의 수사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